자, 긴박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담에 직접 참석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도 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약간 네. 실장님이 그 과로의 상징같이 되어 계신데 네. 어떠십니까? 처음에 비서실에 왔을 때는 네. 소위 이제 원래 공무원들이 비서실에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 다들 복귀를 시켜서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한 50명 정도들하고 와서 첫 번째 대통령 지시가 비상경제 TF를 수집하세요. 이렇게 네. 하면 비상경제 TF가 누구인지 어느 에서 관리하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때 그 한 50명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검색한 분들도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비상경제 TF를 2시간 후에 아마 소집을 바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쏟아지는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초췌해져서 한동안 제가 되게 피곤한 강 실장으로 짤이 돌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내각들도 많이 이렇게 임명이 되셨고 대통령실도 많이 임명이 돼서 이제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와서는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전엔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고 특히 한국 시간으로 밤이고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었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SNS 막 올라오는데 저도 엄청 놀랐거든요. 아마 놀라셨죠? 네, 저희도 놀랐습니다. 당연히. 충격적이었고요. 그것도 9시 20분,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9시 20분이었습니다. 3시간 전이었는데요. 갑자기 혁명 수청 이런 그리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를 더군다나 투자를 하겠다는 우리를 대상으로 면담 3시간 전에 말씀하셔서 저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놀랬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현지에서도 아마 그냥 SNS를 통해서 소식이 전파가 됐을 물론입니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놀라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날 저녁에도 저희가 3실장들이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회담에 대한 준비와 토론들 또 대통령과의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 것을 대통령과 함께 했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3실장과 대통령의 토론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SNS가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반응에서는 그거에 대한 모여 있는 상태였죠. 근데 대통령이 뭐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본인 일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로부터 그 SNS가 올라온부터 30분 후에 자리를 이석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하고 10시 반에 현지 시간 10시 반에 면담이 계획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거 한 30분 정도 하다가 이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 되게 담담하셨습니다. 그 물어보셨어요? 혹시 여쭤보셨나요? 왜 이거 안 놀라십니까? 대통령도 그냥 담담하게 물어보셨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러시나요? 아직까지 크게 놀란 거를 본 적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비서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렇게 급파되는 형식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한 일주일 전쯤에 결정이 됐다? 라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첫 번째 통상협상을 하고 나서 미국 핵심부의 정책 결정권자와의 소위 말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비서실의 내부적인 잠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USTR의 그리어라는 분은 우리의 통상교수 본부장과 파트너고 그다음 러트닉이라고 하는 상무부, 즉 우리로 따지면 산자부 장관과 파트너이고요. 그다음에 루비오라고 하시는 분은 안보실장을 겸하고 있어서 외교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과 그래서 우리의 조현 장관과 또 우리 위성락 실장님이 같이 파트너고요. 그래서 다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은 우리의 기재부총리랑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 전체의 소통 맥락들이 다 벽이 쳐져 있어서 이 협상들이 여기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기가 진행돼도 여기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담 통상 협상을 마치고 나서 일단 정무 라인들에 대한 컨택들이 필요하겠다. 소위 말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잠정적인 결론이었고 대통령께 그런 사항들을 보고 들었더니 대통령께서 추진해봐라라고 지시하셔서
3주 전 정도에 저희가 정상회담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저희 당정대 협의회에서 제 비서실장 발언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주 정도 전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는 일주일 전에 하는 것이었고요. 미국 측에서 요청했던 거는 면담이 될 때까지는 보안을 지켜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왜 비서실장이 갑자기 그렇죠. 저도 이상하다고 3일 남겨놓고 갔냐. 네, 네. 그런데다가 뭔가 좀 안 좋은 기운들과 소문들은 네, 네. 자꾸 들려오고 네. 뭔가 좀 잘 안 됐나 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저희 나름대로는 차분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해왔고 저희 외교부가 이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메시지가 나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 전에. 뭐 단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네. 그런데 비서실장끼리 한미 양국 비서실장이 만난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 전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에 이제 그런 SNS 글이 올라오고 저는 이제 대통령께 그렇게 짧은 보고를 하고 10시에 나가서 10시 30분에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수지와일스는 전에 그 수지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기 전에 저희도 충분히 공부하고 네. 다각도로 스터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무적인 되게 중요한 조언자고 네. 벤스 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할 사람이라는 것이 미국 내의 여러 평가들이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찾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과의 면담이 집중해야 된다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만나자마자 오늘 있었던 SNS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셨나요? 상황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오해를 불식시켜달라, 오해를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일어나는 한국의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정부와 상관이 있는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아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알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수지와이스 비서실장 아버지가 그 한국전 참전 용사셨는데 그 이야기도 꺼내셨다고 네, 제가 맞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셨고 그런 한국이 아버지가 피땀 어려서 지켜줬던 한국이 이제 미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16개가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왔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투자를 반드시 윈윈하는 성격의 투자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비서실장이 좀 많이 협조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고 나머지 이제 강론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약간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표정 변화가 잘 없는 사람으로 네,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근데 회담 끝나고 이렇게 미소 짓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건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이 협상이 잘 돼야 되는 입장에서 늘 밝게 웃으면서 네, 네. 이분에게 설명을 성의껏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래 예측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에 회담을 했습니다. 네. 저랑은 40분 정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은 그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40분 내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인 질문들에 집중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협상에서의 난항인 부분이 무엇이냐, 이러이런 부분이다. 그게 왜 난항이냐? 그럼 이러이렇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의 입장은 정확하게 뭐냐?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이고 요즘에 우리가 T냐 F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볼 때 극T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씩 따지시고 물으셨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나가면서 한 번 더 뭐 사진 찍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SNS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알았다고 했었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꼭 보고해달라 요청을 했고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 행사 대통령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프레스 개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통령이 있는 방에서 기자들이 들어와서 막 질답하는 그 프레스 개글에서 보통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약간 시끄러웠었고 뭐 각 나라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던 장면인데요. 그 장면이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저희가 그 네. 대화를 봤죠. 네. 근데 대통령의 맞은편에 비서실장들이 배석하게 네.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끝나고 나서 정말 오늘 좋은 대화했다, 네. 고맙다 이렇게 네. 말하니까 그때 한번 옆모습을 살짝 보면서 씩 웃어줘서 저는 아 수지 와일스가 역할을 해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또 아침에 또 들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걸 알고 있었다, 보고받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아 그거는 이제 비공개 오찬에서 잠깐 나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비공식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는 제가 외교상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온 공통점이 많다. 공통점. 첫 번째는 우리는 다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공화당에서 최고 득표를 했고 나는 민주당의 최고 득표수를 했던 후보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서로 나누셨고요. 소위 뭐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들을 일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가시기 전에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비판도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지지층 내부에서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비판받으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하고 가신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쩌면 이게 약간 대비를 하고 포석을 주고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던 겁니까? 네, 뭐 저희는 모든 시나리오는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 해봤다고 보시는 네.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미국에 있는 보도 중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만났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 네. 근데 그 다음 만나는 게 한국 대통령인데 한국과의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취지의 소위 말하는 워싱턴발 메시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쪽 사정, 미국 내의 사정들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 회담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 확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과제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앉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자 끝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저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태도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우리가 예의를 다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셨고 두 번째는 그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봅니다. 일본 정상과 회담을 할 때도 또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도 의자의 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최대한 집중하셨습니다. 제가 그 뒤로 여쭤봤습니다. 왜 의자를 빼줬는데 앉지 않았냐고. 그렇죠. 그거 궁금했습니다. 네. 그 본인께서 경상도 사람의 예의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한국식의 예의일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굉장히 정중하게 이 정상회담을 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곁에서 아마 제일 대통령을 오래 보신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100일도 안 됐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도 자주 보셨고 네. 된 후에는 쭉 보시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의원은 많이 달라졌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소속해 있는 단위에서 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으로서의 최고의 결과값이 있었고 또 경기도민으로 해서 최고의 결과값을 보여주셨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최고의 효능감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인기 영합주의나 이런 문제들보다도 퇴임할 때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약간 놀랍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권력자들은 성을 쌓습니다. 네. 뭐 굳이 이전 대통령이라고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을 쌓고 성 안에 들어가서 본인의 위치를 즐기는 게 보통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역이라는 걸 만들지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끊임없이 성을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거나 또 민원들을 직접 듣고 파트별로 과학기술 R&D에 대한 토론이나 국가 예산에 대한 토론도 모두 다 생중계로 물리자고 합니다. 가장 성역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역을 먼저 해체하고 국민 곁으로 끊임없이 가겠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고 이전 정부랑은 다르게 그런 도전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반응을 보일지 저희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달라진 게 그런 면에선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았던 시도들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 개인적으로는 그냥 최고의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그 인간의 어떤 특성은 비슷한데 근데 이제 보통은 다음 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를 잘하거든요. 그 집단을 잘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서운 건 더 이상의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다음 선거가 있는 사람처럼 국민들에게 확인하고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반드시 이 5년 안에 충분히 누적돼서 국민들께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건 실장님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3선 국회의원이셨잖아요. 임기가 좀 남았었고 상당히 많이 남았죠. 절반 이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려놓고 실장으로 합류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신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일단 지역 국민들한테 참 죄송했었지만 제가 9년 국회의원 했습니다. 네. 처음에 국회의원 된 게 2016년인데요. 네. 그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물러났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엄과 윤석열 정부를 봤습니다. 저는 성공한 정부를 한번 꼭 보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이 3년 남은 임기를 더 채우는 국회의원 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 번은 좀 성공하는 정부를 나라를 위해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쑥스럽네요.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